네, 안녕하세요. 범바둑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분들이 이 정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제 정석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석 선택이라고 하죠. 정석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화점을 둘 때, 보통 이렇게 걸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대국에서 이렇게 걸쳐오는 모양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 가령 돌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바꿔볼게요. 이렇게 들어왔다. 상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이제 상황, 즉, 어, 주변 상황을 잘 보시고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주보는 있는 쪽에서 내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두 칸 협공, 세 칸 협공도 있어요. 네 칸부터는 이곳을 두 칸을 벌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협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칸 높은 협공, 한 칸 높은 협공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물론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일자 한 칸 띄고 눈목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가 이렇게 내 진영으로 뛰어 들어왔을 때는 협공을 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특히 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석 때문에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 바둑 정석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3만 개를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주변 상황을 보고 정석을 짜시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 하면은 정석이 여기서 되게 많아요. 이거 두는 정석, 이렇게 두는 정석, 뭐 이렇게 두는 정석, 이렇게 두 칸 높게, 한 칸 높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석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대표적인 정석 있잖아요. 이런 것만 아셔도 충분해요. 이거 하나만 아셔도. 그러니까 이거 정석을 막 한 번에 막 나는 다 알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쉬운 정석부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협공을 하는 이런 정석 이런 쉬운 정석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마스터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뭐 정석을 뭐 오늘 몇 개 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쉬운 정석부터 하세요. 쉬운 정석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어, 이렇게 협공을 할지, 받을지, 뭐 한 칸을 띄워서 받을지, 아니면은 눈목자로 받을지, 두 칸을 높게 뛸지, 이런 어느 정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네 돌이 네 진영에다가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날일자 아까 말씀드린 한 칸, 뭐 눈목자 이런 게 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가장 기본적인 날일자 정석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 날일자 정석은요. 여기서도 또 굉장히 파장이 많이 돼요.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온다고 하죠. 미끄러지는 날일자 정석 또 상대가 이렇게 붙여서 최근에 많이 두는 정석도 있고요. 아예 안 두고 이런 식으로 두는 정석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 대처가 다른데요. 이렇게 날일자 정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미끄러지는 날일자로 뒀을 때는 손을 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붙여서 온다면 이거는 이제 젖히고 이을 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던지 아니면 이렇게 들던지 하셔서 이런 정석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가
이곳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이곳을 둔다고 하면은 역시 같이 걸쳐 가시던지 아니면 우변을 하나 강화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벌써 지금 정석을 3개를 벌써 알아봤어요. 지금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과 붙이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3가지 대처법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정석을 내가 뭐 진짜 기본 정석 있잖아요. 이런 기본 정석을 가지고 실전을 많이 둬보셔야 돼요. 실전을 두다 보면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실전을 두면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실전을 두면서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석 공부를 물론 뭐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너무 정석 공부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한 칸 뛰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걸 또 안 두고 막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정석이 있어요. 뭐 여길 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뒀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경험이라고 하죠.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내가 굳이 이 정석을 몰라도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두면은 좋을 것 같다. 저 모양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직감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석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솔직히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프로가 되려고 바둑 두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질리려고 바둑을 두는 건데 뭐 2만 개, 3만 개 되는 정석을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석 일로 하면은 이렇게 날일자로 받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오면 이렇게 손 빼시고 붙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늘던지 여기를 밀던지 여기를 넣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가 일로 오면 손 빼고 이 우변을 지키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걸쳐가는 게 보통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본적인 정석. 또 이제 소목도 있잖아요. 소목 같은 경우도 뭐 이걸 오면은 이렇게 툭 칸 띄는 것도 있고 뭐 붙이는 거, 일로 붙이는 거, 이렇게 두는 거 되게 많아요. 정석에. 3만 가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정석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래서 이 바둑이라는 게 처음 배우기가 어렵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독학으로 이제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인터넷 찾아서 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정말 정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처음에 바둑 그러니까 배울 때는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걸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국민정석이죠. 사실 소목 국민정석인데 요 정도만 아셔도 이 한 칸 뛰는 걸침에서는 충분히 판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좀 공부하셔야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요도정석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사실 정석도 아니고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젖히면 이거 두고 이제 이걸 끊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이으면 이제 때리고 여기 관은 이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의 진행 정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쉬우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이 하나의 대처법만 일단 아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알아놔야 돼요. 뭐 이렇게 뒀을 때 대처법, 뭐 이렇게 뒀을 때 대처법 한 가지씩만, 그러니까 이 한 상황에서 한 가지씩만 대처법을 아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을 통해서 실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때는 그냥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거로 이거 2개 가지고서 그 뭐지 바둑을 처음 뒀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이 실전을 뒀죠. 뭐 거의 하루에 10판 정도도 둔 적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전을 많이 두다 보면 눈을 좀 뜨긴 뜹니다. 확실히. 근데 그 실전만 가지고도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가의 정석, 뭐 이런 정석도 있고, 막 이런 정석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붙이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막 이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 많은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두면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게 솔직히 무난은 하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그런 정석을 여러분들 하나 정도 선택을 해서 외우신 다음에 실전을 통해서 실력을 늘려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정석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 바둑을 너무 어렵다, 바둑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다른 장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장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석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줄이다 보니까 워낙에 발생을 할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진짜 처음에 할 때 이 정석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으니까 정석 외우다가 짜증나가지고 이제 바둑을 안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전을 통해서 분명히 정석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을 여러분들이 많이 두시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정석을 짤 때 이 상황 파악을 하시고서 짜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두시면 이제 이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손해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협공을 해야 돼요. 이런 거 협공하고 한 칸 뛰면 이런 식으로 한 칸 뛰는. 그러니까 주변의 배석을 보고 정석을 선택하시는 거 하나와 그 상황에 맞는 정석을 하나씩 정도는 이제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정석을 막 다 외운 다음에 바둑을 두지 마시고 정석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기본 정석 조금만 알면 내가 실전을 통해서 이제 스파링을 통해서 한마디로 실력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분들이 사실 조금 정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언으로, 물론 저도 굉장히 좀 부족하지만 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바둑은 물론 처음에 접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재밌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막 정석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냥 기본적인 정석 하나 아시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자꾸 실전을 통해서 실력을 늘려나가시라는 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